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이 어쩌면 우리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그리고 고미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연준 금리 인하 분위기 강화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이 기대감 때문에 1,46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올라왔어요. 다시 되돌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좀 유의미한 하락이 요 며칠 좀 감지되는 것 같고 그 덕에 외국인들도 오늘 우리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어떤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볼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달러 강세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미국에서 PPI도 되게 정상적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핑계를 대면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대두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소비 지표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네, 경기가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위험 자산부터 시작해서 좀 증시가 안정을 찾지 않나. 그리고 특히 한국 증시의 이제 사실 9월, 10월 랠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좀 기간 조정이었는데 좀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을 위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 상승이 뭐 내국인들의 이 해외 투자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서. 네, 투자 수지가. 그래서 무슨 해외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니까 전 그건 좀 아니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가 정책은 저도 정책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좀 어려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에서 그래도 국부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의 접근은 조금 너무 근시안적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근데 한국 증시도 괜찮습니다. 한국 증시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이익 체력 좋고 지배구조 개선 흐름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도 저는 기회가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기대를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뭐 PPI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4%까지 지금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뭐 그 이유를 보면은 뭐 미국의 지금 신용카드 90일 동안의 신용카드를 연체한 그런 계좌가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10월 들어서 해고를 사전 경고를 받은 사람이 39,000명에 달한다. 굉장히 좀 상황이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또 하락했었고요. 또 다음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인 캐비넷셋이 유력하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4%던 아래로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서 전일 대비 1% 가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달 하순 이후로 최저치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 4% 선을 다들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어가면서 증시도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4%로 내려와 있다. 지금 시점에서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신흥국으로 좀 자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파르게 침체가 온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현 시점은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표들은 여러 군데서 사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는 게 미국 경기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PPI도 2%대이잖아요. 사실 4%대의 국채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뒤늦게 내려봤자 사태가 좀 악화되고 나서 내려봤자 오히려 시장의 패닉 심리만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부터 그냥 원래 예정된 대로 내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지금 파월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저 할 말이 많아요. 파월 회장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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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출신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네. 변호사 출신이신데 네. 네, 경제학자들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의미군요. 네. 변호사 출신이 네. 좀 판단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 우리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에 속하니까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비해서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네. 앞으로 내년에 계속해서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코스피로도 더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데 코스피에 아까 희망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괜찮습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네, 우선 그때도 이제 제가 반도체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고 리포터분은 반도체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기간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서 제가 되게 몸둘 바를 몰랐지만 네. 저는 여전히 내년까지 생각하면 네, 반도체 업종이 이익을 견인할 것이다.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다른 뭐 전력기기나 뭐 조선 업종, 한국에만 있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이익 체력이 아직 받쳐주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 증시가 네 지금 막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이제 PBR 한 1.1, 1.2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는 튼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서는 PBR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지금 위험 선호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 아닙니까 지금?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오늘 증시를 조금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장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매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랑 비트코인이랑 올라온지 내려온지 비교를 좀 합니다. 그래요? 코인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질 때 비트코인이 오르면 역시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이렇게 시장의 평가를 내렸고 시장 빠질 때 코인도 빠지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져서 동반 하락했다. 이런 평가를 시장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그리고 또 1년간의 비트코인과 증시의 흐름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비트코인과 증시가 꽤 많은 연동성을 좀 동질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심리를 굉장히 기민하게 반영하는 자산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4월과 10월을 보시면요. 급격한 하락 구간에서 이런 동주화가 꽤 많이 두드러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사이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87,000 달러 선을 좀 횡보를 하면서 9만 달러 선을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직 증시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S&P의 약간 선행 지표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이 이제는 좀 인식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위험 선호가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오늘도 보면 87,000달러 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 아직 산타랠리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뚝 떨어지면서 증시나 뭐 비트코인의 급락도 유발했는데 또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증시가 조금 먼저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증시나 사실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지금 통화량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증시 상승과 비트코인의 좀 상승을 이끌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제 좀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너무 훌륭하게 나오면서 AI에 대한 다시 확신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구글이 AI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브로드컴이 좋을 거다 했는데 정말 그 TPU로 이제 외부로 판매까지도 되게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 AI라는 혁신이 살아있는 거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가 계속 살아있는 게 확신이 되고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11월에 살짝 이 조정에 너무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AI 얘기는 또 궁금한 게 많은데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지금 환율 하락과 동시에 우리 증시에서 제법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들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수급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하는 섹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외국에는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계장비, 그다음 화학순으로 담았고 전기전자는 오늘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를 오늘도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같은 기관이 같은 뷰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 네, 다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삼성전자를 최상위권으로 담고 있는 것은 좀 공통적인 변함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오늘 코스피 900개 가까운 종목 가운데 뭐 상승 종목 개수가 700개를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인데요. 주가로 보자면 오늘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섹터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양주체가 원전주를 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오늘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 SDI와 LG엔솔 같은 배터리 제조사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같은 소재까지 모두 강하고요. 왜 올랐는데요? 전 못 들어가지고. 네,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간밤 테슬라가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뉴스로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유럽 판매량이 뭐 48%가 6% 급감했다고 해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 덕분에 오늘 좀 반등세를 보여준 점, 그리고 오늘 리튬 가격이 최근 좀 올라주고 있다. 그 소식이 오늘 소재가 돼줬고요. 예. 오늘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강한데요. 여기에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원래 구글이 무조건 자기네들 어플에서만 결제해야 되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거를 해가지고 소송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게 좀 해소가 됐습니다. 완전 패소해가지고 이제 다른 어플에서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내년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가 2026년부터 전격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면서 오늘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코인 만들기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역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주에 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뭐 코인 쪽에 뭐 두나무도 이제 합병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코인 쪽도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인데 반도체 쪽에 이렇게 온리 반도체로 몰렸던 것에서 수급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변화는 좀 추세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순서대로 순환매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이 과했거나 이제 좀 공매도가 있었던 업종이 이제 쇼커버 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순서상으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내년에 어닝이 계속 탄탄할 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항상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찐반 이런 말 표현을 찐반이 써. 뭐예요? 진짜 바다 진짜 반등이냐. 반등이냐고요? 아. 왜냐면 하반기부터 좀 오르는 타더니 또 이게 안 가고 너무 속은 게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찐 반등인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양측의 소년 2차 전지. 네, 전기차는 사실 안 좋거든요. 네. 전기차는 안 좋고 ESS는 좋고. 그래서 ESS가 좋은 뉴스가 부각될 때는 막 가다가 전기차 쪽이 사실 실적 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발목 잡으면은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반도체는 그냥 계속 좋은데 좀 많이 올랐다가 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찐반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약간 근데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ESS 쪽은 또 좋은 건 맞거든요. 네. 그렇죠. 바이오 섹터가 오늘 부쩍 좀 강한 흐름인데, 네, 뭐 수급이 바이오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진짜 펀더멘털이 좋은 뉴스들이 그때 ABL 바이오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이 계속 될 것 같기도 하고 미국 바이오도 지금 계속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크랑 바이오랑 이게 엇갈리게 가는 게 아니라 테크가 오르는 날도 바이오도 같이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FDA의 그 헤드가 바뀌신 게 전체 바이오 업계에 지금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아무래도 그 또 어떤 신용 리스크나 뭐 경기 둔화에서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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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강한데요. 그때도 바이오 종목이 너나 할 것 없이 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항암제 쪽이 강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암제. 예. 오늘도 항암제 쪽이 강합니다. 그래요? ADC가 표적 항암제하는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8% 가량이나 좀 장중에는 올라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항암제 쪽을 좀 강하게 이끌고 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역시 강하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는 최근에 강했던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모두 바이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헬스케어 요즘 트렌드가 좀 어떤가요? 뭐 한때 이제 비만 치료제가 계속 강하고 오늘도 강하지만 네.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네. 이제는 뭐 뇌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좀 트렌드가 옮겨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저희는 그 뇌질환의 시작이 이제 BBB 셔틀인 거죠. 그게 이제 ABL 바이오가 GSK에 수출했던 것도 BBB 셔틀이고, 그러니까 그 뇌막 안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셔틀. 네. 근데 그게 이제 GSK에도 했고 요번에 일라릴리에도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예. 다른 또 빅파마도 결국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BBB 셔틀을 기술을 사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내년에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ADC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BBB 셔틀로 ABL 바이오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기술 수출 가능한 플랫폼 기업은 뭘까 하면 이제 ADC에서는 리가캠, 뭐 SC에서는 알테오젠 이렇게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도체 섹터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하이닉스가 냉온탕을 막 계속 오가고 있어요. 네. 이 TPU 밸류 체인 중심으로 뭐 돌아간다. 엔비디아 밸류 체인은 뭐 그 엔비디아라는 이유 때문에 TSMC 갑자기 막 조정을 받고 그래요. TSMC가 사실 알파벳 TPU도 만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면 네. 우선 시장에서는 과연 GPU의 독주 체제에 TPU가 균열을 낼지, 네. 승자 두 칩 중에 승자 독식 체제가 될지, 아니면 둘 다 윈윈할지, 요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아직 투자처를 하나로 확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걸 하나로 확정해야만 하냐라는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야, 구글 거보다 우리 게 더 낫다. 우리는 한 세대 더 앞섰다. 우리는 범용이고 재미나도 우리 GPU 위에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자사의 우위성을 드러내는 트윗을 남겼고, 그러면서 시장은 그래 사실 엔비디아의 GPU와 TPU는 또 활용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오늘 GPU랑 TPU를 비교하는 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봤어요. 하루 종일 보셨겠죠. 저걸 다 알아야 될까요, 과연?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GPU는 범용성, TPU는 좀 AI에 특화돼 있다. 특화되어 있는데 특히 AI에서도 TPU는요 학습용이랑 추론용을 하면 추론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가 뭐 TPU를 쓴다라고 했는데 메타도 학습용은 GPU 거를 쓴다고 해요. 추론용만 TPU를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블록체인 수혜주를 보더라도 굉장히 공통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공감이 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브레인 거스트런하고 기술주를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좀 운영하는 창립자가 있는데 오늘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구글이랑 브로드컴, 엔비디아, 오픈 AI 다 투자한다. 왜?
승자를 하나만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를 고를 만큼 똑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가도 지금 승자를 고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두 기업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ETF 투자를 권고드리는 거고요. 네. 네, 한 종목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사실 AI에서는 구글이 조금 앞서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픈 AI 내부에서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신 것 같고요. 뭐 비오에서도 그랬고, 뭐 나노바나나도 그렇고, 뭐 구글이 조금 앞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좋고 브로드컴도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성장률에서는 TPU가 내년에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대가분의 말에 공감을 해서 이제 골고루 잘 담겨 있는 ETF를 고르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네. 깨알같이 좀 홍보를 이 기회를 안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홍보를 뭐 ETF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네. 사실 저도 오늘 어제까지만 하도 챗 GPT를 쓰다가 어제 챗 GPT랑 제미나이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제미나이가 훨씬 나은 거예요. 요새 그 비교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좀 네.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낫다는 판단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주변에.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공포화 탐욕 지수 지금 여전히 16 극단적인 공포 수준이고요. 불확실성 여전하거든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아직은 사실 뭐 신용 리스크가 그렇게 커지면서 시장이 급락하기에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지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비관하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큰 흐름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 이제 ETF를 참고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쓰시기에는 불확실성은 있다. 왜냐하면 12월에 진짜로 금리 인하를 안 해버렸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또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낙관하기도 이르고 비관하기도 좀 빠르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